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심장은 문 안쪽에서 두드리는 듯 요란했고 손가락은 도어 체인 위에서 오래 망설였습니다. 오늘도 현관 앞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테이프 자국이 어지럽게 붙어 있어 누가 급히 붙여둔 흔적 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상자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칼로 테이프를 가르니 낡은 손전등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속 표면에는 오래된 흠집이 빼곡했고 버튼을 눌러도 희미한 불빛만 깜빡일 뿐 곧 사그라졌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나는 손전등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가 곧 서랍에 넣었습니다. 닫힌 서랍 위에서 한참 손잡이를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불빛은 이미 꺼졌는데도 방 안 공기가 잔상처럼 어둡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눕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2번, 3번 확인했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집안을 돌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도 번쩍 뜨며 혹시나 불빛이 스며드는 틈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또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장날이었고 아침부터 빗줄기가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포장은 눅눅해 종이가 손끝에서 쉽게 찢어졌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초침은 멈춘 듯 움직이지 않았고 가죽줄은 사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했습니다. 나는 잠시 손목에 걸어보았다가 곧 벗어두었습니다. 탁자 위에 시계를 놓으니 멈춘 눈동자가 내 얼굴을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누가 왜? 내 입술에서 공기가 새듯 의문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커튼을 세게 닫고 현관문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불을 꺼도 멈춘 시계 다이얼은 달처럼 희미하게 떠올라 방 안을 지배했습니다. 3번째 상자는 수건이었습니다. 소박한 줄무늬가 있었는데 어디선가 본 듯 익숙했습니다. 손끝으로 만지자 부드럽고 오래 씻은 면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수건을 만지며 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 수건을 접어두려 했지만 손끝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는 냄비 국물이 바닥에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자국을 본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다녀간 건가? 내가 아니었나? 잠시 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불을 끄는 걸 잊은 내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불빛 대신 어둠이, 기억 대신 빈틈이 내 집을 잠식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뉴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최근 홀로 사는 어르신을 노린 택배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택배를 가지러 문을 여는 순간 범인이 침입하는 수법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도 발길은 계속 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발자국 소리가 나는 듯 착각이 들면 심장이 안에서 문을 두드리듯 요란해졌습니다. 그 무렵 병원에 다녀온 날도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의사가 말하던 목소리가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주의하라는 말을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이 때문인지 지금 이 상황 때문인지 그 말은 빗방울처럼 반짝였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4번째 상자에는 작은 빗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쓰일 수 있는 자잘한 물건이었지만 나는 곧바로 의심했습니다. 현관 앞을 쓰려는 건가? 문을 열게 하려는 건가? 나는 빗자루를 장롱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현관 앞 센서등이 켜지는 소리를 듣고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고리를 2 손으로 붙잡은 채 새벽까지 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오는 상자들은 자잘한 것들이었습니다. 낡은 달력, 부엌에서 쓸 수 있는 냄비 받침. 나는 구석에 밀어두고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들은 하나같이 쓸 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달력은 날짜가 지나갔는데도 남아 있었고 냄비 받침은 부엌 불 앞에서 손에 익히기 좋은 크기였습니다. 나는 더 불편해졌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건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 건가? 그때마다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 위에 담요까지 덮으며 집 안을 가렸습니다.
외부의 시선이 닿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일 아침 마지막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문틈을 아주 조금만 열고 밖을 훑었습니다.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케이크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봉투의 종이를 스칠 때 심장이 도무지 자리를 찾지 못하는 새처럼 퍼덕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글자를 다 읽기도 전에 잊고 있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매번 상자를 받을 때 울리던 전화벨. 문 잘 잠그셨어요? 불은 끄셨어요? 오늘은 밝게 지내보세요. 짧고 다정한 그 목소리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모두 내 딸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손전등은 밤길을, 시계는 시간을, 수건은 땀 흘리던 그날을, 빗자루는 현관을, 달력은 날짜를, 냄비 받침은 불 앞의 습관을, 모두 내 생활 속에서 기억을 붙잡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내일은 내 생일이자 딸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병을 치료하려 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딸. 임종조차 지켜드리지 못하는 불효를 가슴에 품고 마지막 선물들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열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그 말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흔들리던 것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닫혀야 할 문이 닫히고 열려야 할 문이 열렸습니다. 닫힌 건 공포였고 열린 건 생활이었습니다. 나는 압니다. 앞으로도 깜빡하겠지요. 이름을, 약속을, 물건의 자리를. 하지만 또 압니다. 이 연결만은 다시 기억날 거라는 것을. 상자와 메모와 목소리, 그리고 내가 새로 만든 고리들. 치료는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서로에게 건네준 연결이었습니다. 그 연결이 지금도 내 하루를 움직입니다. 나는 내일도 문을 반만 열고 불을 2번 보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손전등을 앞칸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전화를 걸듯 묻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시계 초침은 다시 갑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국을 젓다 고개를 돌려 불을 봅니다. 불이라고 적힌 작은 메모가 환히 보입니다. 나는 읽습니다. 나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사랑은 잊음을 뚫고 남는 마지막 힘이더라.